오래간만에 MNC 솔루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거의 망해가는 수준이죠. 자, 위쪽에서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온 다음에 역N자 하락, 그 다음에 또 다시 역N자로 또 하락, 그리고 또 역N자 하락. 역N자 하락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무려 4개가 나오면서 고가 대비 마이너스 70%,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가버렸죠. 망하는 수준으로 갔다가, 자, 지금 미국 이란 쪽의 전쟁 재개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방산주들 반등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아침에는 방산주들이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지금 좀 갈라졌죠. 오르는 놈도 있고, 현대로템하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리고, 이렇게 조금 갈라진 상태에서, 자, MNC 솔루션의 경우에는 어제도 반등, 그리고 오늘도 지금 반등이 가장 현재로는 퍼센트가 좀 크게 나오겠습니다. 이제 지금 1.57로 조금 눌려 들어갔는데요. 자, 이건 이제 반등률, 방산도 좋고 다 좋은데, 자, 이게 케이스가, 자, 지금 요런 유형의 종목이 총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자, 매각을 빌미라서 계속 블럭딜 우려로 두들겨 패서 죽여버린 종목들이죠.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류의 첫 번째 스타트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클래시스. 그리고 클래시스와 그리고 거의 유사한 계통을 밟은 회사가 또 하나가 더 있죠. HPSB. 근데 이게 이제 HPSB 같은 경우는 우선 업종이 이제 반도체 업종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돌아 나오는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이 돌아 나오는 와중에도 최근까지도 헛소리를 칙칙한 바가 있죠. 자, 이게 스토리를 얘기를 드리면요. 자, 이 2개의 종목이 모두 다 굉장히 실적이 좋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 내려가 있는 지금도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거 왜 두들겨 팼냐라고 하면, 저 앞쪽에서도 그러고요. 최근에서도 주가 이렇게 떨어질 때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떨어지고, 이거 보나마나 이거 블럭 때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이건 뭘 보시는 거냐라면, 자, 이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죠. 베인캐피탈. 그래서 이제 베인캐피탈이 사모펀드인데, 그래서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사모펀드가 계속 이 회사를 붙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팔죠. 엑시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 클래시스가 실적이 너무 좋고 해서 주가가 너무 올라 들어가면서 3조 원 넘고에 시가총액이 3조 원 넘게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가지고 올라 들어가면서 4조 원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베인캐피탈이 이걸 팔려고 내놓으면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매각 가격을 산정을 해서 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현재 기준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자, 지금 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베인캐피탈이 지금 46%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략 한 50% 이렇게 가지고 1조 3천억에 팔겠다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저 앞쪽에서는 그래서 3조 2천억이라고 하는 시장가로여서 3조 2천억을 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3조 2천억 너무 비싸대요. 이 가격에 누가 사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삼성전자 인수설 이런 게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 들어가게 됐죠.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물량을 내놓는다 그래서 봐야 받아줄 주체가 없다라는 얘기죠.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매각가격을 냈으니까, 그러면 이 가격이 주가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매각가도 자동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자, 이래가지고서 내세운 게 결국 시장에서 받을 주체가 없으니까 조각 내가지고 잘라가지고 팔게 될 것이다. 그죠? 잘라가지고 팔 것이다. 그래서 한번 나왔고요. 실제 조만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블록딜 나올 것이다 언젠가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뉴스를 반복을 한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하다가 주가에서 주가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냥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와가지고 다시 올라들으니까 실제로 블록딜이 그제서야 실제 또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또 블럭딜 우려, 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서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쳐밀려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죠. 자, 이게 클래시스가 원조고요. 여기서 클래시스에다가 이런 계속해서 쪼각내가지고 블럭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에다가 힘을 실어준 게 뭐냐 그러면, 얘 봐라, 얘 나오지 않느냐, HPSB입니다.
HPSP. HPSP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가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자, 지금 MNC 솔루션 하다 말고 지금 왜 이딴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MNC 솔루션이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래서 이 HPSP 역시 마찬가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각가를 산정을 해가지고 내놔버렸어요. 물건을 내놔버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EST한테 뭐 다 뺏길 거라는 둥, 뭐가 안 좋다는 둥, 온갖 블록딜 우려가 뭐 문제가 있다는 데 가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실제로 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실제 이 HPSP 경우에 블록딜러 지분을 계속 줄여 나갔습니다. 10%, 10%, 10%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쫙 다 나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팔았어요. 마지막 매각까지 다 나왔습니다. 없죠. 이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밖에 안 돼서 여기서 또 앞쪽에 보면 그 이전에 이제 블록딜 보면 블록딜을 보게 되면 계속 나오거든요. 블록딜 9% 물량, 10% 물량 이렇게요. 블록딜, 블록딜, 최대주주 추가 블록딜, 블록딜 이렇게 계속 나오죠. 10% 블록딜, 블록딜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20%밖에 안 돼요. 지분이 여기서 10%를 더 팔아서 나가게 된다면 미래세 자산운용이 최대주주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질적으로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이제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빠지고 이거 앞에 제가 분석해드린 바 있죠. 블록딜 할 거라고 패대기, 블록딜 했다고 패대기 도대체 뭐 하자는 개수작이냐라고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MNC 솔루션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블록딜 할 거라고 개패디기, 블록딜 했다고 개패디기. 그러면 이제 블록딜 다 해가지고 다 나왔어요. 물량이 마지막 물량까지 다 나온 거거든요. 다 나왔는데 거기서 더 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블록딜 했다라고 패디기 친다는 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계속 우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기면서 계속 들어서 봐라 HPSP 나오지 않냐? 에? 클래시스 또 나올 거다 이거야. 여러분들 클래시를 덜미를 잡고 이 논리가 그대로 작동된 세 번째 종목이 바로 이 종목 MNC 솔루션. MNC 솔루션. 그래서 MNC 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방산이 워낙에 좋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앞쪽에서 이제 저가 쪽으로도 저가 쪽 이제 역행자로 돌아가는 국면에서 노리고 들어가는 반등으로도 몇 번 추천을 드렸었죠. 이제 그 다음 이제 역행자 돌아오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추천을 안 드리고 있죠.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언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과정이 계속 마냥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방산 성장 계속해서 되고 있고 저평가이고 이러고서 증권사에서 레포트도 나왔습니다. 방산 성장 계속되고 있고 저평가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두들겨 패고 주가는 왜 저꼬라지가 됐어? 에? 주가는 왜 그래? 왜? 1년 내내 매각 이슈 여기 나오죠. 1년 내내 매각 이슈 이게 2달 전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추격은 하지 마라 그러죠. 이렇게 나오죠. 오버행 우려 6개월 전에요. 이거 오버행 우려 계속 오버행 우려 죽도록 오버행 우려. 그러니까 저 앞쪽에 지금 HPSP는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커버시키면서 이제 열심히 커버시키고 있는 구간이죠. 근데 클래시스와 MNC 솔루션의 경우에는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문제가 이제 1년을 질질 끌다가 결국에 MNC 솔루션이 이제 한 발 뒤로 빼면서 조금 빠져나오는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2달 전에 이미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매각 가지고 두들겨 패다가 그다음에 이제 방산이 밀린다고요. 방산 올라갈 땐 같이 못 올라가고 어저께 나왔던 이 GNC 솔루션하고 비슷한 구조죠. 이게 어제 우리가 제가 분석해드렸던 이 GNC 솔루션. 이 GNC 솔루션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서 저 앞쪽에 종목들 올라 들어갈 때 하다못해 이 재룡전기만도 못해요. 재룡전기보다는 압도적으로 좋은 종목이거든요. 훨씬 좋은 종목입니다. 수지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밸류에이션도 압도적으로 나왔고요. 이게 지금 선도 종목들하고 비교도 안 해드립니다. 지금 재룡전기하고 비교해드린 거예요. 재룡전기도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데 못 올라가고 있다. 전력주들 빠진다고 올라갈 때도 못 따라가고 내려갈 때는 같이 쳐내려가고 이런 흐름이 요게 지금 요게 그대로 연결된 게 MNC 솔루션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요. MNC 솔루션. 현대로템은 올라가도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들어왔는데, 자, 이 매각 이슈 가지고 이제 공매도 게임 벌려버린 거예요. 두들겨 패버리고요. 밑에 쪽으로 쫙 잡아 빼놓고 돌아 들어온 걸 다시 두들겨 패서 현대로템은 버티고 있는데 얘는 작사를 내버렸고, 그다음에 잠깐 따라 들어갔다 현대로템이 내린다고 지금 같이 따라가 버리고요. 올라갈 때는 못 따라 들어가고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고, 이게 딱 GNC 솔루션, GNC 에너지 꼬라지가 됐죠. 근데 GNC 에너지는 블록데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 패대기 칠 만한 이슈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게 단기적으로 실적이 일부 까졌다라고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죠. 그리고 그 실력은 다시 그 실적은 되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버린 종목이에요, 이거. 그래서 수급 꼬라지 보자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걸 핑계를 대고, 이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가지고 샀다 팔았다 계속 매도갱을 쫙 팔아버리고 깔아 뭉개고 들어갔다가 이제 코스닥에 작년 말에 또 잠깐 붙였다가 다시 패드기 쳐버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달에 이제 코스닥 쪽에 쭉 밀고 들어오는 흐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가지고 다시 이렇게 쫙 붙여놓고는, 그래놓고는 이제 그 전쟁 발발하고 나서 저 보세요. 전쟁 나기 전까지 커버를 시켰고요. 전쟁이 나가지고 모멘텀이 부각이 되자 얼씨구나 잘 됐다 그러고 고가서부터 지금 패대기 치는 형태로 들어가 버리고 있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쫙 깔아뭉개가지고, 이건 사실 산 거라고 볼 수도 없죠. 예? 이건 뭐 매수가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고 싶어서 샀다라고 하면 쇼커버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망한 거죠. 이거 손절 물량으로 또 누적으로 보게 된다면 뭐 손절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파는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저가에서 쇼커버 들어와 있습니다. 7, 8. 이틀간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이 상태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 들어올 거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상으로는 이제 다소 의구심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저 앞쪽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게 이제 이 정도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돌 때도 이제 선순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결코 선순환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두들겨 팔았던 외국인이 쇼커버를 하니까 기관이 때려 팔아버리고, 자, 이렇게 가지고 번갈아 가는 형태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위로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잘 나가는 종목인 이 테스 같은 경우에 보면, 테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들이 번갈아 가는 형태를 보이죠.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이 차익 실현하는 걸 나머지 쪽이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하면서 위로 쳐 돌리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이 MN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서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 쪽 가는 쪽에서 위쪽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외국인, 최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외국인이 팔죠. 그 앞쪽에서도 외국인 판 거 받아버렸고요. 기관이 차익 실현을 일부 받아버리면 외국인이 쫙 사가지고 갖다 돌려버리고, 자, 외국인이 파는 건 기관이 받아가지고 돌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받아서 돌리고, 받아가지고 돌리고, 그래서 눌려지는 동안에 열심히 사겠다, 안 내려가게 막고 돌리는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MNC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와 정반대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정반대 상황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수급이 왜 이럴까요? 아까 또 플러스로 나왔더니 지금 또 마이너스로 나와야겠네요. 자, 이 MN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반대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2년이고요. 이제 이렇게 잘라서 이제 MNC 솔루션, 자, 이렇게 나오고요. 아깝게 이상한 거고, 요게 진짜가 안 돼요. 계속 이렇게 파는 쪽으로 가죠. 팔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긴 한데요. 싸요. 근데 이건 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어딥니까? 지금 작년 10월달이죠. 그러니까 작년 10월에서부터 보면 이제 그래서 아주 그냥 제대로 이제 각 잡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각 잡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받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냥 위로 돌리는 형태로 받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지는 걸 그냥 아래쪽에서 받아 들어가고, 파는 건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매수는 소극적으로.
그렇죠? 테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의 종목 같은 경우는 정반대죠. 패는 쪽 같은 경우는 그냥 차익 실현하는 거니까 고가 차익 실현이니까 그걸 굳이 아래로 팔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위에다 던지는 형태로 이렇게 매도가 나가고 밑에 쪽에서는 계속 공격적으로 사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 들어가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여기는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삽니다만 사는 쪽은 그냥 밑으로 받을 생각만 하고 있고 파는 쪽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뭉개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요꼬라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는 쪽에서도 지금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똑같이 이어지죠. 기관들은 팔고 외국인들은 사고 그런데 주가는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저 앞쪽에서 보는 거고 계속 똑같은 양상 아닙니까? 소극적으로 받고 공격적으로 패고 소극적으로 받고 공격적으로 패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MNC 솔루션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틀 동안 이제 방사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굉장히 주가가 싸 보이는 맛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공격적으로 들어오긴 합니다만 이쪽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중동 전쟁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딱 정하셔야 돼요. 시스템으로 가든지 디펜스로 가든지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디펜스죠. 중동이니까. 자, 중동 쪽으로는 종목이 2개라고 얘기를 했죠. 대표는 디펜스고요. 그리고 주가 디펜스, 보가 한화 시스템입니다. 이쪽에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저가까지 딱 내려왔다가 이게 각 잡고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이 계속 붙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이 되고 자 여측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전쟁 발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전쟁 나오고 주가 급등하니까 외국인들은 착실론으로 파죠. 착실론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쪽에서 공격적으로도 이렇게 수량 다 커버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최근 저점 내려가지고는 밑에서 이렇게 받아 들어가는 형태 보이고요. 계속해서 쫙 두들겨 팼던 거 지금 다시 되사서 잡아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케이스 쪽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가장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MNC 솔루션의 경우는 낙폭과대 싸다는 맛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제 눈에도 확 들어와요. 확 들어오긴 하는데 쟤들이 과연 여기서 마음을 달리 먹고 돌릴까? 앞에 그래서 굳이 제가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클래시스하고요. 그래서 지금 HPSP는 반도체가 워낙에 잘 나가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방산이 워낙에 잘 나가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올라가는 형태 아니죠. 방산이 중동전 처음 났을 때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달려가는 형태라 그러면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선별의 형태로 움직이는 구조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모멘텀 받는 얘 들어가치는 게 최상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상황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왼쪽에 보고 있습니다만 메이저 종목 중에서 이제 플러스 난 종목이 한화 디펜스, LIG 디펜스 딱 한 종목 그것도 강보합 하나밖에 없고요. 전 종목이 다 내리고 있습니다.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들어갔죠. 초변동성 시장 변동성 장난 아니게 움직여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손대면은 뭐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 앞쪽에 엊그제 뉴스 같은데 보니까 유명 유튜버 랄랄 같은 경우가 계좌를 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항복 손들었다 털었다 마이너스 40% 손들고 10년 후에 다시 보자 이런 그 댓글에 나는 마이너스 33% 나는 마이너스 54% 그리고 줄줄이 쭉쭉 달고 있죠. 순식간에 다 캐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낄 때 끼고 뺄 때 빼고 낄끼빠빠 아주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래요. 함부로 손 내밀면 그냥 날아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이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냐 빠져야 되는 순간이냐 짧게 하루 먹고 나갈 것이냐 홀딩을 해가지고 쫙 잡아 들어갈 것이냐 이런 거 이제 판단을 제대로 해야죠.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 필요할 때 분석 다 나가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틈새 얘기를 하죠. 당장 우리 종목 분석 나가는 것 같은 경우를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종목 분석 별로 없죠.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쪽에 개별 중심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도 틈새 개별로 가라라고 얘기 드렸고요. 화요일은 그냥 하루 종일 단타 쳐도 됩니다라고 얘기 드렸고 어제 아침에 다시 틈새 개별로 가라 이렇게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틈새 개별로 가게 된다라면 개인 투자자들 종목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르고 채팅앱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게 최고 전문가분들이 각자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 고가에 나오는 저런 종목들 조금 전에 보던 이런 종목들 저가에서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저가 우량주들 저가 들어왔을 때 잡고 들어가는 스타일의 전문가도 있고 이런 거 그냥 때려쳐버리고 지금 이런 거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뒤진다. 외국인 그냥 물량으로 총알바지나 하기 쉽다. 그래서 개별 재료 종목 중심으로 가자 하세요. 개별 재료 개별 테마 이쪽에 도는 종목들 지금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들 돌잖아요. 요런 쪽으로 중심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성향이냐 그나마 조금 이제 홀딩하는 스타일에 따라 노리는 종목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홀딩하는 스타일을 잡는다 그러면 고가 우량주들 저점 뭐 삼성전기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방산주 LIG패스라든가 백화점주 같은 경우 지금 미친듯이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쪽에 노리는 경우도 있고 스타일이 틀려요. 자 여러분들도 오르고 들어오셔가지고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쭉 다 들어가서 살펴보세요. 쭉 들어가서 다 들어가서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우선 눈에 띄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군데 위쪽에서부터라도 쭉 들어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흐름들 봐가지고 제가 앞서 드렸던 요거를 이제 머리에 염두를 두시고 거기다 맞춰서 들어가면 그래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반등이 돌아올 때요. 그제처럼 반등 돌아올 때 같은 경우에 뭐 테스라든가 PSK라든가 전공정 장비 주식 같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 후성 같은 경우에 저하고 천지리님하고 연이어서 연타로 종목 분석 추천드렸었죠. 후성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이런 것들 잡으면 그 사이에 편하잖아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